우리는 지구 먼지 하나님을 그냥 대중 문화에 관심 많은 오타쿠 따들어 죽고 나면 할 말 못해. 따들어 어차피 다 소멸돼 따들어 빈혈의 사교 클럽. 따들어 시작 전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할 말이 많아서 분량이 넘쳤습니다. 결말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32분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애정하는 노호인 분들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와 자기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먼지, 대중, 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의 클럽장 광민수, 정도희입니다. 와. 도희씨, 네. 제발 눈 좀 마주치세요. 아, 네네네네. 또 자꾸 어색해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한 주마다 민수님과의 친밀감이 리셋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색해, 볼 때마다. 이러고 좀 있다가 입 풀려가지고 말 제일 많이 할 거면서. 한 1시간 지나면. 네, 아무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근데 얼굴이 오늘따라 되게 초췌하세요. 아,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이 많으셨군요. 네, 저기 잠실까지 갔다가. 왜? 바쁜 시즌이 왔어요. 저 같은 프리랜서에게. 이제 여름과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올해 아마 한강에서 진행하는 한강 페스티벌 중에 몇 가지의 PD를 맡게 될 오, 진짜? 네, 오. 예정이라 아직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오, 네. 가면은 뭐 혜택이 혜택이랄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인사를 일하면서 해주시나요? 돌아다니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이돌도 해주는 인사를 안 해주시네. 아, 출근길 퇴근길 인사는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콩클라베죠. 네, 영화 콩클라베입니다. 네, 성스러운 주제입니다. 지난주 끝날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주제가 하고 싶었냐. 심지어 저는 지난주에 영화를 보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콩클라베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오. 왜냐하면 저는 무신론자이고 네. 종교가 없어서. 근데 주변에서 일단 너무 재밌다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기사를 봤는데 공교롭게 이 콩클라베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쯤에 실제로 콩클라베가 열린 거죠. 개봉되고 조금 있다가 열려서 역주행했어요. 맞아요. 차트가. 이 콩클라베가 일단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콩클라베는 참고로 저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 2명이 떠드는 성스러운 이야기가 아마 콩클라베 쉽게 말하면 이제 교황 선출 선거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뜻을 더 찾아봤는데 콩클라베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이래요. 오. 그래서 이것은 교황 선출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 모인 추기경들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시스티나 성당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서 새 교황을 뽑는 아주 전통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황이 선종하거나 사임해서 교황직이 공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시작이 된다고 해요. 오. 왜 이렇게 텀이 있냐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알죠.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추기경단이 하는 일인데요. 네네. 가톨릭의 특성상 전 세계 여러 교구에 이제 추기경들이 퍼져 있어요. 우린 이거를 반농담으로 직영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제 개신교회는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요. 아무튼 네, 종교적 농담을 저는 자주 하는 편인데 종교도 없으면서. 아무튼 추기경들이 다 바티칸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일에서 20일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콩클라베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콩클라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데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추기경이 현재 253명 정도 계시고 이 중에 80세 미만 추기경,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이 네. 140명 정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80세가 넘은 분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선거권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선출을 해도 건강상의 문제나 이제 뭐 자연 수명 때문에 교황직을 오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80세 이상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번 콩클라베에 대한민국 추기경도 계세요. 그렇죠. 유흥식 추기경님도 이번에 콩클라베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졌다고 합니다. 네.
나는 어떤 기사를 보고 이거를 다루고 싶다고 했잖아. 네네. 그 기사가 뭐였냐면 최근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황님이 사람들 대중 앞에서 섰는데 되게 떨떠름한 뭔가 저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표정으로 서 계시고 그 뒤에 같이 참여를 하셨던 추기경님들이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유흥식 추기경님이 정말 무슨 해피캣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맞아. 그죠? 그 네. 나는 교황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나 가다할 수 없는 자리고 뭐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지? 그랬는데 거기 댓글에서 사람들이 교황직이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네, 대부분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업무 강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루틴인데 그걸 제가 봤더니 거의 노인 학대더라고요. 아, 쉽지 않죠. 어. 저희 노인분들도 네, 계시지만 사람들 추측으로는 그 레오 14세 분이 이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 중에서도 거의 막내 위치래요. 이럴 수가. 여기서도 그래서- 에이지즘이 그래서 네. 선배이자 형아들이 막내한테 소위 말해 짬 때렸다. 아, 이럴 수가. 전혀 성스럽지 않네요. 콘클라베 영화 포스터가 엄청 엄숙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는 제가 저번 주에 안 봤지만 대충 내용을 찾아봤을 때 뭔가 이제 권력 다툼? 뭔가 이 야망을 각자 드러내는 맞아요. 이야기라고 해서 현실 고증을 정말 잘한 콘클라베에 관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예요.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쵸. 그리고 이제 추기경들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종신직이니까 정말 질병이 있거나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 최소 10년은 그렇죠. 이 젊은 추기경이 교황으로서 역임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지나면 본인들은 이제 피선거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쵸. 내 인생 마지막 콘클라베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종교인이어도 노년은 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 보통 또 은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더 그러지 않을까. 사실 저는 대화 주제로 기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이고 네. 또 하나는 종교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기피하시죠. 네, 아무래도 많이 기피를 하죠. 네. 정치는 사상이 다 다른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종교는 이게 제가 함부로 입을 떼고 제 생각을 말하기에 너무 신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라서 카톨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그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제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낯설고 말실수를 할까봐.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등장하는 추기경들이 너무 네.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전자담배 쪽쪽 빠시고. 이 추기경 하면은 뭔가 되게 신성하게 느껴지고 맑고 깨끗한 그 이미지와 상반되는 되게 애플워치 차고 있는 추기경도 지나가고 스마트폰 계속 막 카톡하고 계시고. 맞아. 네. 그리고 카톡은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핸드폰 왓츠앱 막 하고 계시죠. 핸드폰을 수녀한테 막 걷어가지고 수녀 네. 방에 담은 가방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새삼 좋은 의미로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라고 생각하면 이제 개신교의 어떤 청렴주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제들이 깨끗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너무나 편견을 내가 많이 갖고 있지. 네, 실제로 가톨릭 사제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 신부님하고 술자리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이제 성당 청년회장의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음주를 안 해? 이것도 세계사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구교가 이제 가톨릭이고 신교가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닌다. 개신교. 한국에서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국어 한자식 표현이라서 구교와 신교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 혹은 구교와 신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개신교의 경우에는 청빈과 청렴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어떤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알고 계시는 면죄부 판매, 기존 가톨릭 교회의 타락, 도덕성의 결여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청렴하게 혹은 청빈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루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개혁의 흐름에 따라서 개신교의 경우 그러면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먹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어떤 더 씌워진 이미지일 뿐이다. 그리고 아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예. 그리고 실제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식이란 걸 또 하죠. 성찬식에서 마시는 것이 와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빨리 끊으래요, 저보고. 자기 얘기해야 된다고. 아니, 편집하기 너무 빡세요. 예. 네. 이제 영화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가보시죠. 영화의 주인공은 로렌스라는 추기경이고요. 그의 시점으로 이제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는 정확한 직급이 뭐죠? 약간 반장 같은 느낌인데? 단장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콘클라베를 주관하는 맞아요. 네, 단장이십니다. 맞아요. 있으시고, 주요 인물로는 테데스코가 있고, 그러니까 추기경들이에요. 테데스코, 벨리니, 아데예미, 트랑블레 네. 이렇게 있죠. 페니데스도. 맞아요. 네.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 로렌스 추기경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등장인물 소개하기 전에 조금 약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뭔데? 이 영화의 네. 자막에 대해서 혹시 영화 볼 때 네. 인물들 안 헷갈리셨나요? 끝날 때는 당연히 일치가 되지.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누가 누군지 초반에 그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돼? 영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보통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번역론에 따르면 인물의 어떤 호칭이나 이름을 통일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는데 맞아요. 뭐 벨리니 추기경 같은 경우도 알도라고 불렀다가 벨리니라고 불렀다가 아니 실제로는 당연히 그렇게 부르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에다가는 계속 통일된 이름을 달아줘야 맞아. 이제 이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맞아. 뭐 그랬다가 중간에는 뭐 무슨 사제님이라고 직급도 불렀다 그걸 그대로 다 자막을 달아버리니까 저희는 성일까요? 아무튼 로렌스, 벨리니, 트랑블레, 아데예미, 테데스코 이렇게 통일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헷갈렸던 게 몬시뇰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서 아는 몬시뇰이 약간 정확한 직급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로렌스보다는 조금 아래 약간 비서처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이름이 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책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좀 읽고 왔는데 이 안에서도 다양한 몬시뇰들이 나오시는데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뭐야 도대체 몬시뇰 이름 뭔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직책이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로렌스는 중도를 지향을 하고 있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가늘고 길게 나는 그냥 중도로. 근데 이제 이 분은 벨리니를 지지하잖아요. 근데 벨리니가 엄청난 자유주의자? 그리고 진보여서 로렌스는 진보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테데스코가 있는데 테데스코는 완전 반대 진영에 있는 보수주의자, 전통주의자예요. 그래서 벨리니는 자신이 교황이 되지 않아도 이 테데스코만 교황이 되지 않으면 된다고 막으면 된다고 엄청 진짜 맹목적으로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트랑블레는 설명해 주시죠. 트랑블레도 중도 진보에 가까운 인물이고요. 본인이 교황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꽤 크게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맞아요. 문제적 인물이에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교황이 되고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데예미. 아데예미. 아데예미 추기경은 이제 아프리카계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 피플인 거고 다양성을 또 상징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교차적인 인물이에요. 본인의 어떤 배경이나 활동 지역이나 인종은 굉장히 다양성을 상징하고 흑인 교황이 된다라는 게 되게 진보적인 느낌인데 이분 자체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책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벨리니와 주인공인 로렌스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지금 흑인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 사람이 백인이었다? 백인이었으면은 테데스코보다 더한 사람이다. 보수주의자일 것이다. 왜냐면은 그가 했던 발언 중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동성애자는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그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데 본인의 정체성은 또 굉장히 진보적인 교차성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로 또 그려지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베니테스 추기경이 또 나오시죠. 베니테스 추기경은 이들이 다 이제 한데 모이고 나서 콘클라베가 열리기 직전에 마지막에 합류한 추기경님이시고 추기경 명단 107명이었나? 중에서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난 원래는 존재 자체도 아무도 몰랐던
이게 이제 선종하셨던 전대 교황님께서 그게 있대요. 정확히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임명권 같은 게 있는데 맞아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추기경을 선정할 네, 수 있는 네. 그 권한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직접 선택한 맞아요. 추기경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를 안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아그네스 수녀님? 네. 네. 야네스 혹은 아그네스. 맞아요. 그 수녀님에 대해서는 뒤에 줄거리 얘기를 하면서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아, 네. 좋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혹시 기억나세요? 시작이요. 네네. 거북이랑 우산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첫 장면에서 트랑블레가 바티칸의 국무처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의무가 있나 봐요. 돌아가신 교황님의 손에서 반지를 꺼내서 그거를 네. 막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흠집을 내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베드로의 반지입니다. 그 반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잘은 모르고요. 이름이 어부의 반지라고 해요. 맞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또 어부 출신이고. 맞아요. 초대 교황님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서 어부의 반지로 불리고요. 네. 근데 그 반지에서 망치로 막 뭘 꺼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도장이래요. 바티칸의 국세,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도장이고 교황이 선출되면은 이 반지를 주게 되는데 네. 교황이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선종할 경우에 이거를 망치로 파괴해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한대요. 아. 네, 그래서 이 행위는 교황직은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른다라는 의미기도 하고 동시에 이 교황직은 지금 끝났다. 한 그래서- 시대가 저물었다는 걸 그렇죠. 알려주는 약간 그런 행위군요. 느낌인 거죠. 멋지네요. 역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하고 싶어갖고 잔뜩 가지고 왔죠. 아, 잔뜩 가져왔어요? 네, 가톨릭의 어떤 전통주의적 멋짐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무서워요.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추기경들이 모이고 감금 아닌 감금이 되고 그 안에서 콘클라베가 열리는데 콘클라베라는 것이 득표수 전체 3분의 2를 넘겨야 교황이 선출이 된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107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네, 마지막 오신 분까지 하면 108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72표가 나와야 교황이 선출이 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첫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콘클라베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잖아요. 네, 교황이 돌아가셔야 이 콘클라베가 열리는 것이고 맞아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가 될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80세 미만 분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네. 10년, 20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심지어 바티칸에서만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이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래서 오면은 네,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까?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의견인데 성령님이 임하신대요. 오, 실제로 그래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투표하는 장면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청하오니 네. 내 표가 반드시 교황이 되어야 할 분께 가도록 이끄소서.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종교적 관점인 것 같고, 추기경단이 오는 기간이 이제 15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특히 지금 202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본인들끼리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직무가 겹치기도 하고 작은 사회의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서로서로 어쨌든 네. 그 투표권 행사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가톨릭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이 교회를 다니거나 뭐 성당을 다니거나 이 신앙을 진짜 가지려면 그냥 가서 찬양을 부르고 묵상을 하고 이걸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짜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나의 이정표다 생각하고 다 버리고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정표로 받아들이고 계속 거기에 가는 건 맹목적이 되거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 어떤 상식의 선에서 종교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상식의 선에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해야 진짜 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주제와 맞닿아 있긴 한데 네. 실제로 로렌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계속 의심하게 해달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그 어떤 데카르트적 합리주의가
서양 사고 방식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종교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요. 서구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문화의 정말 커다란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의심하는 전통이 있고 당연히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또 짧게 얘기하면 박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고 토착신앙인 이제 기복신앙하고 굉장히 잘 결합이 돼 버리는 바람에 오죽하면 막 우리 하나님이 덧세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저는 한국 개신교의 그 폐단이 정말 밉거든요, 사실. 신앙에는 각각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에 믿는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거잖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종교의 수용은 이것에 대한 태도를 내가 견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성찰인데요. 나의 롤모델을 그냥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행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로 대입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상상해야 하는 것이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게으름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해석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하라는. 맞습니다. 그것이 해석주의 신학이고요. 종교 이야기를 아까 민수님은 되게 기피하는 주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항상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농담? 나자렛의 몽키 스패너. 그게 뭐야? 혹시 그거 뭔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양반은 굉장히 체구도 좋고 힘도 셌을 것이다. 어부 베드로를 말만으로 설득할 수 있었겠느냐. 이 믿지 않는 자를. 이 사람은 이제 쌍칼 형님 이런 것처럼 이제 나자렛의 몽키 스패너였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 마피아 소리 또 좀 있어요. 반 농담으로. 뭘 썰이 있어요? 지금 도희님이랑 도희 친구들 사이에서 만든 썰이구만. 아니요, 유명해요. 구글에 그래? 나자렛의 몽키 스패너라고만 검색해도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도희 블로그만 나오는 거 아니야? 제 블로그에는 안 써놨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사실 해석주의 신학의 가장 저는 즐거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나쁜 데 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막 내가 호의호식하는 데 쓰지 않고 나역은 율법을 깨부수고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는데 그 힘을 썼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럼 제발 배척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차별금지법 얘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저랑 놀아주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다 저랑 같이 큐어 퍼레이드 가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영화로. 저희 무슨 얘기할 때마다 지금 덜컥덜컥 다시 돌아와서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네, 열렸습니다. 첫 번째 콘클라베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누가 1등인지 기억나시나요? 트랑블레였나요? 아데예미. 아데예미가 1등이었군요. 아데예미가 그 중에서는 좀 압도적이었어요. 21표.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이제 선종하신 교황님이 약간 진보주의, 자유주의파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영향으로 뭔가 그 이념에 다 같이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아데예미한테 표를 주자라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데예미가 21표로 1등이 되었고 테데스코가 18표로 네. 2등 그리고 벨리니가 17표로 3등. 그러니까 네. 박빙이죠. 테데스코와. 그러네요. 차이가 별로 없네요. 트랑블레 16표. 그리고 로렌스는 5표를 네. 받았습니다. 첫째 날 투표하기 전에 이제 로렌스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죠. 네. 이게 로렌스 추기경이 기도문 한 다음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했던 어떤 선언 같은 것이 진보파의 표심을 사지 않았나라는 네네. 해석도 있고요. 네. 그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오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뭐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민수님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로렌스 추기경도 하십니다. 자, 수년간 교황청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가 확신입니다.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이고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라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문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진보파에서 지지하는 아데예미 혹은 벨리니 혹은 트랑블레 대신에 로렌스에게 5표를 줬다. 거기서 덧붙여서 그런 말도 했어요. 정확히 문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함께 손잡고 걷기 때문에 숨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말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고 더 이상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교황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의심하는 교황이었어. 네,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교황,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교황을 맞아요. 허락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저의 신학적 가치관과 일맥상통한. 영화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휙 넘어가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이 기도문, 아니, 뭐라 그러지? 기도? 선언? 네, 선언을 선언. 읽고 사람들이 되게 술렁술렁 하면서 지나갈 때 엄청 약간 이러면서 아까 잘 들었어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호감의 표시? 근데 영화에서도 꽤 그렇게 저는 다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제가 그러면 책을 읽고 영화를 다시 봐서 그것보다 좀 덜해서 그렇게 느꼈나 그럴 봐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영화는 그냥 이 인물의 표정과 이 어떤 샷만 나오는데 맞아요. 책에는 그 이면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나오잖아요. 생각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 시점부터 로렌스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교황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은 네네. 그 욕망이 서술되어 있어요. 로렌스 스스로에게 네네. 욕망이 이때 생기는군요. 영화에서는 후에 네. 로렌스가 진짜 교황 후보로 급부상을 하면서 네. 벨리니가 네. 당신의 교황 이름을 정하셨나요? 정하실 때입니다 했을 때 네네네. 말하거든요. 요한.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초반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요한을 이미 이때 정했다는 거죠, 책에서는. 좀 일찍 그 마음속에서 우리만 아는 독백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1일차 콘클라베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투표를 재개하는데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나? 이게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어떤 행사잖아요. 교황 선출식이 어떻게 보면. 흰 연기, 검은 연기 얘기 저희 맞아요. 안 했죠. 콘클라베 자체가 엄청 밀폐된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1차 투표에서 선출이 됐는지 아닌지. 맞아요. 그래서 이 투표 용지를 모아서 되게 뭔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굴뚝에 태워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흰색 연기를 밖으로 내뿜으면 교황이 선출됐다. 됐다. 까만 연기는 안 됐다죠. 네, 부결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나는 이 전통적인 방식도 되게 흥미롭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 정말 재밌죠.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투표하러 나갈 때 그 긴 선언문을 108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용지 이렇게 들고 기도문을 외치고 되게 느릿느릿 넣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하는 것을 영화에서 잘 재현해줬다고 한 게 그 투표용지를 또 다 실에 꿰요. 맞아요. 실에다가.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 자체의 어떤 템포가 굉장히 정적이다 보니 좀 지루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잖아요. 전혀 지루하지 않고 되게 이 구시대적인 전통적인 방식도 나한테 너무 새로운 거죠. 아니 전자수개표 안 해? 아니 그냥 아이패드로 투표하면 안 돼. 아이패드로 투표하지. 아니 손들라 그래. 이런 얘기도 찾아보면서 읽었는데 실제로 쓰는 색깔도 뭐 이렇게 되게 재현을 했는데 좀 다르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봤거든요. 어떤 색깔? 의복의 색과 실의 색들이 지금 실제로 2025년에 추기경님들이 입는 그 주단 색깔은 너무 쨍해서 그 18세기인가? 60년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60년대인가요? 아무튼 그 이전 시대에 입던 옷의 색깔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사용을 했다. 그게 약간 좀 탁한 빨간색인데. 맞아요. 화면에 예쁘게 잡히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영화의 장르가 서스펜스 스릴러로 구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탁한 색깔이 잘 어울려서 거기서 의복에서 색깔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저도 어디서 봤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수평 구도와 사선 구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 영화에서 꽤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계속 수평 구도를 가지고 가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항상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사선을 사용한대요. 그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구도를 사용한 방법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는 거죠.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한테 재밌었던 포인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투표가 끝나고 베네테스 추기경 신사 명세서를 레이 몬시뇨리 가져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베네테스 추기경은 베라크루즈와 콩고에서 1차, 2차 전쟁 당시에 대량 학살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한 인물이다. 네네. 더불어서 바그다드를 거쳐서 카불에서 임무를 수행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정말 어떤 선역을 하신 그런 맞아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했었지만 네. 전 교황께서 계속 하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하셔서 네. 다시 이제 오게 된 거라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로렌스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짧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로렌스가 그럼 그 건강상의 이유를 알아봐줘 라고 하고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콘클라베가 끝나고 재밌었던 게 로렌스와 벨리니가 복도에서 만나요. 네. 근데 로렌스가 앞서 말했듯이 5표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진보주의자들한테. 네. 그래서 벨리니한테 네. 내 표가 몇 표 되진 않지만 당신의 표를 뺏은 것 같아서 유감이다. 왜냐면 나는 벨리니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벨리니 추경이 되게 비과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예하께서 그렇게 야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테데스코가 교황이 될 거야. 여기서 맞아요. 처음 이제 벨리니의 주장이 나오는 거죠. 테데스코를 무조건 반대하는. 맞아요. 앞서 말했듯 테데스코는 보수주의의 끝판왕이고 그리고 전 교황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반대쪽 진영에서 공격하던 인물이래요. 테데스코의 보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제일 재밌는 장면이 첫날 저녁인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추기경들이 그 로렌스랑 대화를 하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추기경들이 다 바티칸에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테이블은 영어, 맞아. 이쪽 테이블은 프랑스어, 뭐 저쪽은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게 바벨탑이다. 참고로 바벨탑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건축물로 인간의 교만과 분열,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뜻하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라틴어로 미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언어가 통하고 모두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 맞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본인도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가톨릭의 중심에서 다시 교황이 나와야 된다고 자기의 당위성을 또 설파하는 진짜 보수주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벨리니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시대에 발맞춰가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벨리니는 종교의 어떤 퇴보를 엄청 걱정하는 인물이고 맞아요. 60년 동안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으로 끌어왔으니 그리고 이 테데스코는 종교의 분열을 맞아요. 되게 걱정하는 인물이죠. 근데 또 되게 웃기게도 테데스코 추기경님은 굉장히 그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른 추기경님들 보통 다 연초 피우시는데 소설 읽었어요 혹시? 아니요. 이 소설에 테데스코 외양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추기경처럼 안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영화에서도 그렇게 느껴져요. 잘 구현했네. 네, 누가 봐도 추기경 안 같고 옷도 제일 뭔가 현대적으로 딱 깔끔하게 잘 입었고 행동들이나 그리고 아무튼 이분 혼자 전자담배를 또 계속 태우시는 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영화에는. 되게 꽂혔네 그 장면에. 이 사람 보수주의자여서 다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면 연초도 못 태우시고 곤방대에다가 담배 말아 피우셔야 될 텐데 괜찮아. 아무튼 그래서 이 투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로렌스는 그냥 약간 위로 아닌 위로도 하고 나는 계속 너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벨리니가 너무 꼽주고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너 근데 진짜 욕망 없어? 맞아. 너 진짜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 나 아니야 이러고 돌아서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콘클라베 2일차 투표가 열립니다. 두 번째 투표 결과 기억나세요? 아데미가 여전히 1등. 맞아요. 네. 전날보다 13표를 더 얻어서 입지가 견고해져요. 압도적 1등이 됐죠, 거의. 그리고 로렌스도 4표를 더 얻어요. 9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베니테스가 1표 더 늘었어요. 네. 2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표가 곧장 또 시작이 되는데 바로 시작되죠. 네, 아데예미가 52표로 확실한 1등. 이제 여기서 딱 20표만 더 받으면 교황 당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베네테스 또 4표로 점점 이거 약간 프로듀스처럼 알지? 마지막에 뽑히는 애들 보면 처음 순위가 100위권 바뀌었던 거.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시죠. 맞아.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스포를 하자면 베니테스가 나중에 당선이 되지요. 맞아. 교황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베니테스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아까도 민수님이 궁금해하셨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알고 투표를 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의 주장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던 추기경인 베니테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1표, 그 다음날 2표, 그 다음 투표 때 4표를 주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콘클라베를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며칠을 지내봤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득표수가 올라가지 않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네테스 투표했어요? 제가 근처에 있어서 보았으면 했겠지만 저라면 아마 교착성의 한 가운데 있는 아데예미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네,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로렌스를 투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소설 속에서는 이 어떤 되게 인간적인 나약함과 욕망에 되게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만 네. 영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침착하고 네. 중도의 느낌이고 맞아요. 그냥 진짜 딱 선하고 묵직한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콘클라베가 한국에서 개봉할 때쯤 한국 대선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이게 언제 송출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사전투표. 맞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또 대선 사전투표일인데 한국 정치에 과몰입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스탠스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유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특정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스탠스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제가 지지하고 뽑았던 후보들은 거의 다 아데예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데예미 같은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한국엔 인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여성 후보를 선택하는 편이고요. 물론 제가 여성 후보를 선택하는데 아데예미랑 비슷한 거라고 했다면 좀 다른데? 조금 결이 달랐겠죠. 이제 보수 정당 쪽에 계신 여성 후보를 뽑았을 테지만 저는 뭐 그렇진 않았고 이거 또 대선하고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추기경이라는 것이고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고 믿었을 때 저는 다양성을 선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는 흑인 교황이 선출되는 걸 봐야겠어 라고 나는 생각했을 거야. 아무튼 뭐 각자 어떤 투표를 했을지 뭐 잠깐 이야기해 보았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 투표 결과로 넘어갈까요? 네네. 뭐 아까 4표 나왔다고까지 얘기했죠. 아데미가 압도적인 52표로 지금 현재 네. 1등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그러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거기서 거의 아데예미한테 다 갔죠 사람들이. 아데예미가 거의 이제 1등 후보니까 근데 아데예미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수녀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수녀가 막 이러면서 뛰어가요. 되게 슬퍼하면서. 쟁반 타다상 떨어뜨리고. 맞아. 진짜 영화처럼. 맞아.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리고 난 단장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로렌스가 아그네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로렌스 완전 되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모든 상황을 관전하면서 뭐가 궁금해지잖아?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다음 장면에서 물으러 가. 근데 로렌스는 저는 그래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영화가 정적이지만 지루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화면 전환과 이 결단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로 바로 넘어가죠. 바로 아데예미 방으로 찾아갑니다. 맞아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달라.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니 나 너무 억울하다. 저 수녀는 평생 나이지리아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 중요한 콘클라베 시즌에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누군가 꾸민 음모다. 일부러 가장 강력한 교황 후보인 나한테 흠집을 내려고 누가 저 여자를 데려와서 지금 이상한 스캔들을 터뜨리는 거야. 아무 관계 아니야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30년 전 딱 한 번 실수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우리가 되게 감탄했던 로렌스의 연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맞받아치거든요.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시 나가는 교황을 허락해 달라고 당신도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 나 죄를 범했지만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뒤에 다른 인물도 되게 다 인용을 해가지고 너 그런 말 했잖아. 맞아요. 나 용서해줘 이런 얘기 고해성사하면서 엄청 하거든요. 자기 덫에 빠졌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또 촉촉한 눈망울로 제발 봐줘요. 나 오늘 아침에 성령이 임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아니 너는 교황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제일 거북해하는 게 성추문이다. 맞아요. 이미 소문이 더 걷잡을 수 없이 날 것이다. 소문이 돌아요 실제로. 그래서 5번째 투표가 또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 아데예미는 완전 추락합니다. 9표. 트랑블레가 40표로 1등으로 갑자기 급부상하고요. 테데스코가 34표로 2등, 벨린이 13표, 로렌스가 이제 11표. 11표로 4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베니테스 추기경님 6표.
또 상향하고 있어요. 계속 한 표, 두 표, 네 표, 여섯 표 이렇게 진짜 이 사람 투표해야 돼 프로듀스면. 네, 완전 이런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사람들이 가장 맞아요. 열광하는 인물이잖아요. 성장형 캐릭터. 원더독. 너무 사랑해 나는. 맞아. 아무튼 이렇게 5번째 투표도 부결이 됐고 샤누미가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는지 또 의문이 드는 거죠. 네. 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래서 다시 아그네스를 찾아갑니다. 참고로 샤누미는 아데예미와 성추문이 난 수녀 이름입니다. 샤누미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좀 알려달라. 말 못한다. 야 전직 교황님께서는 내 단장직 사임도 허락을 안 해줬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긴 게 아니겠어?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그 역할을 지금 수행 중이야. 교황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론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가 눈이 되게 심각하게 흔들려요. 근데 이 수녀님이 사실 영화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영화는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bechdel 테스트라는 거 혹시 몰라. 모르시나요? bechdel 테스트는 뭐냐면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성평등한 가치를 담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사건 진행에 중요한 내용인가, 혹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만 하고 있진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성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 서사에서 체크하는 테스트예요. 근데 애초에 이 서사에서 여성의 입지와 이 교황청 내에서 위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막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 그냥 우리 이번 선거 공세에는 여자 이야기는 뺍시다 하면서. 아,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중에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영화에서 다루려는 핵심 가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전 재밌었어요. 아직까지도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가톨릭 교리에서 이 수녀님이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베니테스 추기경이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나중에 기도할 때 또 그 수녀님들 언급하는 것도 저는 이따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나는 지금 얘기하자. 지금 얘기할까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식당에서 처음 베네테스가 이제 도착을 해서 추기경들한테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식사 기도를 베네테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좀 그냥 일상적인 어떤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편한 스페인어인가? 아무튼 그 어떤 다른 언어로 네. 이 자리를 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네. 수녀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축복이 있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아그네스 수녀가 그 전까지는 되게 표정 없고 감정 냉랭하게 없는 계시다가 맞아요. 목석 같은 인물에다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봐요. 저 자식 맞아. 봐라? 약간 하듯이. 근데 소설에는 그게 없어요. 아, 그 장면이 없나요? 아니, 그 장면은 있는데 아그네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연출이 의도를 한 거겠죠? 아니면 배우님의 애드리브라고 하기엔 너무 그 컷을 잡아줬죠. 네. 아무튼 정말 멋지고, 여기서 사실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통상적인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끝난 줄 알고 앉아요. 근데 그 장면도 소설에는 없어. 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웃겼어. 그냥 끝났고 이제 밥 먹어야지 이러고 앉았다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불쾌해합니다. 맞아. 이제 먹자는데, 야, 이제 좀 먹자는. 아무튼 이 영화식 유머. 맞아. 네, 저는 그게 되게 유머 좋다. 플러스 네. 어떻게 보면은 복선이죠. 복선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직진 폭주기관차 로렌스가 바로 또 트랑블레 찾아가죠. 바로 가서 너 30년 전에 아데예미가 유혹에 굴복한 걸 알고 그 상대 여자 샤누미를 아데예미가 교황이 되는 거를 방해하려고 네가 불렀잖아. 증거가 있어. 맞아요. 그래, 내가 부탁한 거 맞는데 교황의 뜻이었어. 진짜 헛소리도. 네. 트랑블레 입장에서는 전혀 나의 적수도 안 되던 애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그쵸. 그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사실 야망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교황 되려고 이래? 막 또 이렇게 물어요. 트랑블레가 떠나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로렌스가 맞아,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야, 이미 벌어진 일이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그거랑 또 좀 약간 다른 느낌인데, 저는. 어떤? 이거는 트랑블레가 이 얘기 막 실컷 해놓고 지금 얘기한 거 없었던 일로 하시죠. 맞아. 라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아니야, 이거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게 될 수 없어 라고 이 사람의 부정을 꾸짖는 것이지. 왜냐면은 벨린조 그 전에 물었잖아요. 너 진짜 욕망 없냐고.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쨌든 영화의 주인공은 로렌스잖아요. 맞아요. 로렌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 그의 심정에 내가 몰입을 해서 나 스스로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관통해서 관객한테. 신기하다. 저는 몰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로렌스 시점 별로 알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질문을 2번 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한테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라면 가늘고 길게가 목표였던 심지어 정치적 의견은 중도였던 만약에 내가 로렌스라면 나한테 내심 원했든 원치 않든 표가 점점 쏠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늘어나고 있죠. 우세해 있던 후보군들이 내 눈앞에 자꾸 몰락을 하고 맞아. 그 비밀의 키를 오로지 나만 쥐고 있고 이제 벨리니만 제끼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욕심 안 낼 수 있나? 맞아. 교황은 내가 가다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의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고 조용했던 로렌스의 시선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그를 관통해서 결국 이걸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한테도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요. 도희는 어때요? 만약에 도희가 로렌스야. 내가 로렌스야? 근데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키를 혼자 쥐고 있어. 폭로합니까? 근데 이게 몰입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저는 해석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주의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라면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인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엄청 큰 틀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결국 이 그리스도교인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죄값을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값보다 이 사람이 추기경으로서 혹은 성직자로서 행한 굿 포인트가 더 많다면 굿 플레이스에 가게 되겠죠. 이거 미국 시트콤인데 굿 플레이스가 이제 천국 같은 거. 그래서 폭로했다? 본인이라면? 나는 했다. 폭로하고 사람들 표심을 얻기 위해. 본인은 굉장히 트랑블레스러운 사람이네요.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로렌스가 갑자기 또 서성서성 거리다가 이제 교황님 방에 들어가시죠. 맞아.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엄청난 금기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연출이 되죠. 그 복랍을 깨트리는 것도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그때 음향도 되게. 맞아요. 약간 이런 뜬뜬뜬뜬 막 약간 이런 엄청 심장 뛰고 그리고 나는 그 복납을 깰 때 이상한 쾌감을 느꼈거든요. 저도요. 맞아.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약간. 들어간다 하면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스릴러 서스펜스로 정의한 이유를 여기서 알겠더라고요. 교황의 방을 뒤지는데 아그네스 수녀가 방 앞으로 다가오죠. 맞아요. 봉인이 풀린 걸 봐요. 안 그래도 교황이랑 친한 사람인데. 맞아. 그래서 막 호흡을 막 가쁘게 떨면서 감히 누가 교황의 방으로 들어갔어 이러면서 완전 경악하시죠. 맞아. 벌벌 떨면서 문 앞에 서가지고 귀를 조용히 탁 대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고조되는 음악이 깔리고 맞아. 그리고 그 숨소리를 들은 로렌스도 문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숨죽여 섭니다. 그래서 문 하나를 두고 맞아.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의 긴장감이 그래 이게 서스펜스지 이게 진짜 스릴러지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그네스 수녀는 결국 이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겠죠. 로렌스라는 걸. 왜냐하면 이런 금쪽이 짓을 할 사람이 사실 로렌스밖에 없어. 그냥 생각해봐도 이 금쪽이 누구지? 로렌스군. 근데 이 사람 로렌스의 어떤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서 맞아요.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얹다가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또 이 금쪽이는 방을 마저 뒤져요. 네. 난 여기서 또 웃긴 게 교황의 침대에 앉아서 방을 둘러보다가 옆에 탁상에 놓인 교황이 안경을 들어 올려보거든요. 그리고 한참 울죠 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요. 네. 근데 이거 어떤 감정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더 이상 못 보는 교황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순수함? 진심으로? 진짜 저는 로렌스가 진짜 순수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책 읽어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도 뭔가 추악한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진 않고 그냥 당연히 인간이라면 아까 나처럼 나였어도 폭로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인간 나약한 면이 드러나는 것인데 맞아요. 영화를 보고 얘기하고 책을 싶은 거 너무 많아졌어 갑자기. 진짜?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이 어떤 편견으로 다시 영화를 보니까 로렌스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잠깐만 나 이거 할 얘기 더 했어.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왜 울었냐고 생각을 했냐면
현타 와서. 아. 교황이 되고픈 욕망이 없다고 나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부정을 했잖아. 근데 보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 손으로 금기까지 깨가면서 교황의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트랑블레를 몰락시킬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내가 뒤지고 있잖아. 네. 이런데 자신이 너무 역겨운 거야. 그리고 내내 부정했던 그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던 진짜 내 야망을 마주하게 됐는데 네.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여기서 또 과몰입을 하면 갑자기 소리내서 아이처럼 울거든요. 근데 그걸 뒷모습으로 비춰주는데 맞아요. 그 울음소리가 기억나요? 몰라요. 웃는 소리 같은 거야? 내가 듣기에는 이게 언뜻 웃는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조금 웃긴 게 그렇게 울다가 머리맡에서 그때 갑자기 서류를 발견을 하고 눈물을 뚝 굳혀요. 그게 로렌스가 그토록 찾던 트랑블레에 대한 비밀 문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아까 말했던 그리움에 대한 그 순수한 퓨어한 감정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든 거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졌냐면 이 로렌스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해진 거잖아요. 저랑 민수 씨랑 갈렸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콘클라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7대 죄악이랑 에브리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짧게 얘기를 하자면 길게 얘기해도 돼요. 길게 얘기해볼까요? 7대 죄악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의 커다란 죄가 있어요. 그 7가지 죄가 되게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상징으로 다뤄져요. 제일 유명한 것이 데이비드 핀처 감독 그분의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저는 사실 7가지 대죄 들으면 생각나는 게 혹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아세요? 일본 만화? 듣기만 들어봤어요. 네, 그 만화에도 또 이 7가지 대죄가 다 캐릭터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게 이제 7가지 대죄인데 뭐가 있냐면 질투, 나태, 교만, 탐욕, 색욕, 분노, 그 다음에 탐식. 탐식 먹는 거, 식욕. 근데 여기 나오는 추기경들도 각자 이런 자신이 두드러지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대표하는? 네, 대표하는. 로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질투. 질투하는 거죠. 계속 비밀을 파헤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나도 이게 뭔가 대의를 명분으로 파헤칠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 안에 도사리는 것은 질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리니는 2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태랑 교만. 교만은 확실한데 나태는 왜? 이 블로그 보면 콘클라베를 정치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보지만 본인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를 더 막 드러내거나 나를 더 갈고 닦으려는 게 아니라 테데스코 막아야 되니까 네가 좀 해. 같이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그쵸, 맞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만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약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같이 넣으신 것 같은데 근데 동의돼요. 그다음에 트랑블레는 탐욕. 너무나도. 보고서 내용도 이제 얘기할 거지만 뭐 성직 매매를 했었고. 맞아요. 아데미 춤은 퍼뜨리고. 아데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색욕. 예. 그다음에 이제 테데스코 추기경이 분노하고요. 탐식. 근데 생각해 보면 테데스코가 먹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걸 듣고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식당에서 뭘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맞아요. 항상. 근데 이 먹는 장면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어떤 권력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히 꼭 그 어떤 육식을 하는 인물들, 스테이크를 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어떤 권력을 그 미키 17의 그 사람처럼? 많은 매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피가 질질 흐르는 스테이크 이런 게 되게 상징적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상징을 각자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7대 죄악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가톨릭이 중세 시대에 가장 흥행했던 종교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종교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라클 플레이, 그러니까 기적극, 종교적인 기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공연이 있고 모랄리티 플레이. 모랄리티 플레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도덕극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모랄리티 플레이가 되게 재밌는 게 이 7대 죄악을 얘네도 의인화를 해서
이 죄악들을 만나면서 유혹당했다가 극복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종교의 원하는 곳으로 가는 주인공의 서사를 그리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철의 연금술사도 모럴리티 플레이인 거고요. 콘클라베도 모럴리티 플레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들을 계속 마주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로렌스 추기경이 질투의 의인화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주인공이 되는 건데요. 이 모럴리티 플레이의 주인공은 에브리맨이라고 불러요. 에브리맨은 뭐냐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 아무도 아니야 씨 정도? 김무명 씨 같은 거야? 김무명 씨 같은 거예요. 맞아요. 뭐 아무개 씨? 아무튼 이 에브리맨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던데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왜 설정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쉽게 몰입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해석이 오는 것이 에브리맨의 가장 특징이에요. 너무 재밌다. 나에 대입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에브리맨이 있어요. 누굴까? 그 노란 캐릭터 혹시 노란 캐릭터? 푸밖에 생각 안 나. 푸 말고 푸는 7대 제약이랑 뭔데? 뭐야? 아니 7대 제약하고 상관없이 에브리맨의 개념만 갖고 온 진짜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심슨 가족에 나오는 호머 심슨이 전형적인 미국 남성을 에브리맨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야,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죠. 그래서 이 에브리맨이 여기서 로렌스인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적절히 나왔어? 네, 로렌스까지도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로렌스에 대해서 각자 입장 차이가 나는 걸 보고 딱 이 얘기 여기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몇 번을 돌아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찾았죠. 그 트랑블레에 대한 비밀 문서를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트랑블레가 성직매매에 관여했다는 부정부패 그 비리 비밀 문서예요. 맞아요. 그리고 성직매매는 성경에서도 엄격히 규정한 범죄거든요. 네. 여기서 성직매매는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들을 미리 돈으로 매수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셋째 날이 밝아오고요. 자막이 뜨면서 이 사람 바로 뭐 했는지 알아요? 다음 날에? 로렌스가? 그 복사했다. 복사기. 맞아. 근데 그것도 쓸 줄 몰라가지고 아그네스 수녀님이 써주잖아요. 맞아. 108부를 복사를 하죠. 그 비밀 문서를. 네. 그리고 추기경들이 모인 자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트랑블레는 이거 오해다. 구라다 이거. 구라다. 근데 이제 그 문서에 트랑블레한테 돈을 받은 추기경 이름만 까맣게 지워져 있거든요. 맞아. 막 매직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지워서 복사했어. 트랑블레는 자꾸 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로렌스 말해봐라. 이 추기경들 이름 네가 밝혀라. 그 사람들한테 너 돈 받았는지 물어보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랬더니 나 그렇게 추잡해지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또 되게 진짜. 애매하게 정의로워져 또. 맞아. 추기경들이 막 시끄럽게 웅성대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우리 아그네스 수녀님이 또 나타납니다. 님들아! 야, 님들아! 수녀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 룰이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눈과 귀를 주셨고 난 이거 꼭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콘클라베 추기경 중 한 명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녀 한 명이 로마로 불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트랑블레 추기경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여기 온 게 맞습니다. 완전 확인 사살. 근데 모든 시선이 이제 싸늘하게 바뀌어서 트랑블레를 향하거든요. 네. 나는 여기서 좀 의문인 게 네. 트랑블레가 성직매매를 했어. 경쟁자를 음해했어. 잘못 많이 했지. 네. 근데 그렇다고 아데미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0살이었던 남자가 19살 애를 꼬셔서 애를 임신시켰는데 맞아. 심지어 그 뒤로 책임도 안 졌는데 이 사람 직업이 성직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억울하다고 이 아데미가 유다 진짜 심한 욕이잖아요. 예수를 그치. 배신한 제자죠. 그래 맞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유다 이 배신자 이러고 나아가요. 근데 나는 좀 보는데 짜증나는 거야. 너는 배신자 아니야? 야 아빠 없이 자란 애 생각은 안 하냐? 남편 없이 혼자 애기 낳은 샤누미 생각 안 해? 19살에 애 가졌으면 20살에 애기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수녀 아무튼 그래서 이 씬에서 뭔가 각자 본인의 흠은 싹 다 가리고 서로만 탓하는 게 너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 인간적이잖아.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리얼한 인간 군상인 거지. 그래서 맞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면서 환멸이 나는 거죠. 참 싫다. 네. 다시 콘클라베가 열리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로렌스가 눈치를 싹 보더니 자기 이름 쓰는 거죠. 네, 자기 이름 써요. 이때가 그때예요. 어? 처음으로 어. 투표용지를 어. 눈치를 보면서 사선으로 딱 돌리고 오! 자기 이름을 써요. 어, 그 진짜? 전까지는 이렇게 반듯하게 쓰다가.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출도 참 잔인한 게 어. 처음에는 콘클라베의 어떤 형식을 보여주려고 네. 그걸 보여주잖아요. 투표용지를 가가지고 선언을 하고 기도하는 맞아. 말하는 거를. 근데 뒤로는 살짝씩 생략을 하다가 여기서 또 보여줘요. 그거를. 기도하는 걸. 자기 이름 쓴 용지를 들고 나가서 올바른 후보에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맞아 이러고. 맞아. 반드시 교황이 되어야 할 분께 가도록 이끄소서. 막 이런단 진짜. 말이에요.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말하거든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 기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천지창조를 올려다 봐요. 맞아요. 보다가 천장이 무너집니다. 한쪽이. 햇빛이 쫙 들어오고 이 먼지가 훅 하면서 또 사선 구도가 또 여기서 사선 무쇠. 이제 천지창조로 비춰지다가 그게 깨지면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이 되게 분노한 신의 계시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로렌스 너 천벌받을 놈 욕망치바 너.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몬시뉴르. 몬시뇰 레이가 또 나타나서 바깥 상황을 보고해요. 이 사람 굉장히 도구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뭐 주인공은 내가 봤을 때 레이야. 맞아. 모든 비밀의 키는 다 이 사람이 쥐고 있고 다 알고 있어. 드라마 이렇게 쓰면 욕먹어. 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냐며. 오 가서 이거 작가님한테 한번 도구적으로 쓰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한번 하지만 얘기해주세요. 아카데미상 각본상 받았죠. 못하죠.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역할 쥐어줄 때 이거 보여주면 이 교황청 건물 밖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황이 누가 뽑히는지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몸에 폭탄을 매달고 자폭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을 한데 모아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극의 진짜 클라이막스죠. 여기서 시작이 되죠. 진짜 최고의 장면. 여기서 이제 은근하게 드러났던 추기경들의 가치관과 대립 탐욕과 대립이 여기서 정말 가감없이 드러나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수주의 끝판왕 테데스코가 말하길.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봐라고. 그 사람들 땅에서 걔네는 우리 자꾸 박해하고 내쫓으면서 우리는 고향에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난민도 받아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하는 짓 봐라. 결국 맞아, 하는 거 맞아. 폭탄 테러다. 맞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지금 참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쟁이고 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말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욕구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보수주의자 박수도 나와요. 박수 치고 맞아요. 폭주하죠. 그래서 이제 선 넘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저 밖에 있는 짐승들하고 맞설 사람이 필요하다. 동물들. 네, 동물들 뭐 엄청납니다. 뭐 이게 성직자와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너무 오만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언을 시작으로 각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말하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막 아수라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혼자 잠자코 듣고 있던 베니테스가 일어나서 차분히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이 진짜 이 모든 영화를 관통합니다. 진짜 저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전쟁을 아십니까? 사실 여기 모인 추기경 대부분이 진짜 각자 본인 나라에서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전쟁은 사실 탁상행정에 가깝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낮은 곳에서 전쟁을 겪어온 베니테스의 질문은 모두를 침묵하게 합니다. 저는 내전이 이어지는 콩고, 바그다드. 거긴 이제 막 시체가 넘쳐난다. 대부분 그 시체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슬람교도와 그리스도교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저 전쟁에서 나오는 시체들은. 그러니까 싸우자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랑 싸워야 되냐.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스스로다. 우리 자신이다. 자신이다. 너무 주인공이 할 만한 대사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발언을 한다? 힘숨찐이죠. 힘숨찐이죠. 이 사람 바로 당선되죠. 네.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제 다들 침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콘클라베가 열려요. 엄청 빠르게. 엄청난 편집. 맞아. 여기서 또 명장면이라고 사람들이 꼽는 장면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 이거 장면 너무 좋아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문 밖으로 사람들이 걸어 나오잖아요. 추기경들이. 이거를
하늘의 시점에서 풀샷으로 잡는데 108명의 추기경들이 비를 순백의 우산으로 가리면서 위풍당당 걸어 나오는 장면이 이걸 엄청 이제 하늘에서 드론샷으로 잡아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산들이 쭉 나와서 쫙 퍼지는 그 장면이 진짜 멋있거든요.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뭔가 이제 비가 죄라면 그 죄를 이제 하얀 순백의 우산으로 가리면서 다시 초심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잉크가 떨어져서 물방울에서 이렇게 쫙 퍼지는 것 같이 맞아.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콘클라베가 열리는데요. 네. 투표용지를 받은 로렌스가 이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옆에 책이 갑자기 바람에 팔랑 이렇게 움직여요. 사실 원래는 창문을 다 막아놔서 엄청 밀폐된 공간이라서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직전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뚫린 거죠. 구멍이 천지창조 옆에 생겼고 거기서 되게 새소리가 틱틱틱틱 이렇게 들리고 맞아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로렌스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으려다 말고 멈춰서 천장을 이렇게 지그시 올려다봐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3, 4, 5 결국에 모든 추기경들이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맞아. 이제 천장의 구멍을 바라보는 장면이 꽤나 좀 길게 샷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뭔가를 결심한 듯이 일제히 막 투표용지에 펜을 놀려. 맞아. 교황이들 추기경 이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또 빠르게 투표가 끝나고 교황이 선출됩니다. 네. 로렌스가 그 인파를 뚫고 추기경들 사이를 걸어 들어가는데 그곳에 누가 앉아있죠? 우리 베니테스 앉아있죠. 선생님이 앉아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로렌스가 물어요. 당신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세요? 이름 기억나세요? 멋집니다. 인노첸시오입니다. 맞아요. 순수한 무결한 사람인가요? 맞아요. 네. 무결함, 순수함이란 뜻이고 이게 참 베니테스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네. 실제로 그 인노첸시오라는 역대 교황이 있었대요. 300년 전쯤?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 깔끔하겠지만 끝나지 않고 않았습니다. 콘클라베가 끝나고 다 막 기뻐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후련해. 내가 그 수많은 욕구와 욕망이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꽤나 괜찮은 교황을 내가 선출을 했어. 네. 그래 내려놓자 하면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로렌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과 축복을 하고 있는데 또 몬시뇰 몬시뇰 레이가 또 다다다다닥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 되게 또 안절부절해.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요. 또 이제 얘기를 해요. 베니테스에 대해 새롭게 알아온 정보를.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지시를 했죠. 그가 알아보라고. 병원에 갔었으니까 무슨 병인지.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맞아요. 교황은 종신직이라. 네. 근데 베니테스가 진료 목적으로 스위스를 방문을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병원이 일반 병원이 아니라 클리닉이다. 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 또 안 나고 또 바로 이제 진실을 알면 못 참는 병에 걸렸잖아요. 네. 로렌스는. 바로 이제 교황이 뛰어갑니다. 제복을 갈아입고 환복하고 있는 그 고귀한 방에 들어가서 제네바 의료원에서 받은 치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복강경 절제술. 자궁절제술. 네. 그러니까 베니테스는 인터섹스였던 거예요. 최초의 인터섹스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맞아요. 인터섹스가 저한테 너무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뜻이 태아 시절부터 생식기 분화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생식기가 완전한 여성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니게 된 상태를 뜻한데요. XXY 염색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여성도 아닌 남성도 아닌 간성. 네. 그래서 베니테스는 남성의 용모를 가졌고 심지어 평생 스스로 남성으로 인지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니야, 맹장 수술 때문에 맹장 수술을 하다가 자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적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생각을 달리 먹은 거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큰 죄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자궁이 맞아요. 안에. 사람들은 내 염색체 때문에 나를 여성이라고 정의하겠지만 보세요. 저는 그냥 저일 뿐입니다. 단장님이 보시는 그대로. 멋집니다. 또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초반에 로렌스가 너무 명언을 날려가지고 초반에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또 의심하는 교황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장님의 설교가 떠올라요. 세상의 확신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교황청 밖에 사람들이 새로운 교황을 환호하면서 진짜 그 멋진 소리를 장면입니다. 로렌스가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끝이 납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너무 길었어? 너무 지루했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종교를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도희님이 아까 저희 조금 일찍 만나서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작 4회차 듣고도 도희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좋은 의미의 고집이 있으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종교를 취미생활처럼 그냥 탐구만 하다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지.
충격적일 게 있나? 당신이라서 충격적인 거야. 아, 그런가? 응. 뭐 그래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원 본인 배경 얘기를 40분 동안 떠들길래 다 잘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채통을 지키면서 운영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정말 이 영화를 진짜 하나의 단어로 휴식하면 채통이야. 채통이죠. 그래서 전통이고. 맞아, 전통이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었구나. 왜냐하면 제복 갈아입는 거 교황 선출되고 나서 이제 베네딕스 추기경님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전임 교황이셨던 누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솔기가 뜯어져서 솔기가 뜯어졌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의복이 다 있죠. 여태까지 입었던 사람들께 다 있고 맞아. 사이즈별로도 다 있고 완전히 정해진 정제된 행사가 있고 이게 너무 멋진 거야. 멋졌어. 근데 이게 그냥 멋진 게 아니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1년의 제의들이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만든 연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연극의 미친놈이다. 제가 이걸 또 연극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제2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명. 안 그래도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세례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교황 됐을 때 이름 뭘로 지으실래요? 라는 게 왜 그런 얘기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요?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아, 헐, 그렇구나. 그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바꾸고 싶은 욕망이 없어도 교황이 돼서 내 이름을 다시 선택해서 새롭게 불린다고 하면 뭘 할까? 너무 바꾸고 싶지. 너무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그 정해진 이름들이 있잖아. 네. 밑도 끝도 없이 뭐 제 세례명은 정도입니다. 이게 아니라 네. 마리아, 요한 막 이렇게 이미 정해진 이름들이 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따오는 거예요. 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포함한 성인이라고 해요. 네, 성스러운 인간들의 이름을 따는 건데요. 가톨릭 굿뉴스라고 가톨릭 언론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서 성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각 해당되는 365일의 날짜들마다 그 날짜에 정해진 성인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생일과 축일이 같은 성인을 택하는 경우가 한생화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근데 세례명이 있어요? 없죠? 저는 신자가 아니니까 세례명이 없죠. 참고로 도희는 가톨릭대 출신입니다. 학교 다니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건 공부도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고 아기들은 세례 바로 받잖아. 아기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34년을 되게 재밌는 게 이 성인들마다 상징하는 바가 다 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탄생화의 꽃말처럼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성인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일 뭐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부인 거예요. 어부들의 수호성인인 거예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맞아요. 질투의 화신 헤라 약간 이런. 그 전통을 이어받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것을 수호하는 수호성인이 있어요. 진짜 웃긴 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도둑의 수호성인도 있고요. 청각장애에 대한 수호성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세례를 받으면은 정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거.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해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거부하면? 그게 어디 기록이 돼? 그냥 만약에 내가 A 성당에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출석을 하면서 교리를 배워서 세례명을 받았어, 마리아라는. 근데 갑자기 이름 바꾸고 싶어. 그래서 한참 뒤에 B 성당에 가서 또 세례 받아서 새로운 세례명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당은 B 성당이 뭐 서울에서 수원을 가는 게 아니라요. 서울에서 뉴욕을 가도요.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너무 무섭다.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굳이 그거는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사실은. 그게 뭐 진짜로 야 전산에 쳐보니까 너 주민번호 넣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너 마리아인데 왜 이름 바꾸려고 그래, 죽을래? 아이디 중복입니다, 이게 아니라 굳이 이 신자 입장에서 세례명을 바꾸고 싶다는 이상한. 근데 너처럼 괴짜가 있을 수 있잖아, 또. 뭐 그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죠, 신부님이. 진짜 미친놈이. 내 생일도 한번 찾아봐주면 안 돼? 찾아봐 줄게요. 2월 12일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외우고 있죠. 정말 똑똑하군. 몇 안 되는 친구. 찾으셨나요? 예, 찾았는데요. 오늘의 성인 말고 성인 검색. 오늘의 성인도 웃기다. 무슨 오늘의 운세야 뭐야? 그러니까 오늘 5월 29일인데요. 아, 오늘의 그 성인. 나 그냥 오늘 갑자기 AI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줄?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2월 12일의 성자들은 성 가우덴시오, 고셀라노, 디미아노, 복자 레지날드, 복자 레지날드요? 복자라는 거는 한국 이름 아니고요. 이 직분 나는 또 같은 거예요. 김복자 씨가 성인으로 초대돼.
제 생일 얘기하다가 선생님께서 말을 끊으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 생일이 네. 12월 26일인데 네네. 꽤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꽂힌 사람이 있어요. 테오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에 꽂힌 거야? 아니요. 이 사람이 직업에 꽂혔어요. 뭔데요? 성 베드로 성당의 문지기였대요. 진짜 너무 꽂힐만해. 근데 성인으로 추대되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나게 진짜 종교적으로 업적을 남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꽂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거 아니야? 뭐 그랬는지 뭐 성당 문지기가 어떻게 성인이 됐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재밌죠.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계기를 멋있어서? 그 전통이 멋있어서? 단순히 이게 간지나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와 이제 그냥 간지난다. 나도 목에다가 흰색 표 하고 신부님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서 구원을 얻을 거라면 이렇게까지 전통적으로 잘 짜여진 이 제의 안에서 이 행위들이 준 그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왜 이렇게 납작하지? 이 편안함, 계속 통일된 어투, 그리고 말,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신도들과 함께 하면, 또 신도들은 항상 해줘. 또한 사제와 함께, 뭐 이런 그 주고받는 절들이라거나.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간이 종교를 갖고 싶다는 어떤 결심을 서게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계기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서, 뭐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곽이 이어질 것이라는. 아니, 그냥 이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라니까? 왜 화났어요? 종교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추기경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몰입이 되고 이입이 되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것에도 이것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랑팔랑거리는 종이배보다는 묵직한 범선이 훨씬 나한테 잘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저는 물리학도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자역학이나. 어쨌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떤 다양한 형이상학적 담론들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담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통적 교리를 가진 것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지금 도희님 넋이 반쯤 나갔는데 힘드네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영화? 괜찮아요? 네네네. 눈 똑바로 뜨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좋았던 게 베네테스 추기경이 마지막에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는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교회는 우리 미래다. 맞아요. 전통을 아주 고수하고 지키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멋도 있지만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당연히 좀 타협 아닌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좀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타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결국에 교황으로 선출된 이가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반성이었다는 것이 굉장한 서사죠. 그래서 이 장면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아요. 대해서. 저도 기껏해야 뭐 이 건강상의 문제라는 게 불치병 정도가 아닐까?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반전이었거든요. 이 인터섹스라는 반전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장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절차, 그 가부장제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것이 그것을 통해 빛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3명의 여성이 웃고 미소 짓고 흰옷을 입고 걷는 것은 미래에 올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3명의 여성이 한 명은 아그네스겠죠? 한 명은 샤누미인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교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3명의 여성이 흰옷을 입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 그 영화에 있었어요. 진짜? 수녀님들 걸어가시는 장면. 그냥 교황 말고. 그러니까 되게 자주 수녀님들을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사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더욱 자주 비춰주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노인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런 의식의 흐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 고민해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오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네, 연극과 예배를 계속 읽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했네요. 네, 얘기를 못했네요. 어쩔 수 없죠. 네,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노인분들 다음 주까지 무사히 살아남으시길. 하나, 둘, 둘, 셋. 셋. 안녕. 안녕. 힘들었다. 겁나 지쳤네.